네, 이번에는 션트 볼티지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이죠. 네, 여기도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시리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로드가 있는데 이제 VO가 있고 여기에 이제 IL이 흐르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병렬로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 중에 일부를 여기서 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전압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달라지게 되니까 그 달라진 전류가 여기서 이제 조절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로드하고 이제 TR의 아웃풋 커런트가 흐르는 부분과 병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케이블에 돌려보면 여기가 VL, VO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압은 그러면 플러스 VG 플러스 VB 이게 되니까 이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템퍼레처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됩니까? VG는 플러스이고 VB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온도가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전압의 변화를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이제 흐르는 전류가 이제 클 때에 적합한 그런 회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으면 VI가 이제 일정하고 RS가 주어져 있고 이제 여기가 다 정해져 있죠. 따라서 여기 흐르는 IS가 일정합니다. IS는 RS분의 VI에서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 빼면 되는데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VG 플러스 VBE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 KCL을 다 적용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IS는 IB 플러스 IC 플러스 IL이 됩니다. IB가 이제 IG죠. 네. 이거는 IC에 비해서 베타분의 1배가 되니까 이거는 완료도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이게 일정합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이게 변하게 되면 이것도 덩달아서 변하는 즉 이렇게 쓰지 말고 IL이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IC는 반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야 이제 합한 게 일정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IL이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IL이 작으면 이게 작으면 그럼 IC가 커져야 되겠죠. 커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죠? 소비되고 있는 파워가 Q에서 TR이라고 쓸까요, 그냥? TR에서 소비되는 파워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효율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이제 주로 이제 로드 커런트가 이제 큰 경우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가 어떻게 레귤레이션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VL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로드 변화에 의해서 커졌다고 합시다. 만약에 커졌다. 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식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VL이 커지게 되면 이건 템퍼레처 컨스턴트에 대한 코에피션트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VG가 일정하니까 VB가 증가가 되겠죠. VB가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TR에서 앞서도 여러 번 했던 것처럼 TR에서 VB가 증가가 되면 IC가 증가가 되겠죠. 자, IC가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VL이 증가가 되면 IL도 증가가 되겠죠. 그죠? 근데 VB가 증가해서 IC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IS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RS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도 증가를 하겠죠. 근데 VI는 일정한데 여기 전압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VL이 감소하는
이거 말고. 제일 바깥에다가 KVL을 쓰게 되면 VI는 VRS VL이 되는데 이거는 일정하고 얘가 커지게 되면 얘가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조금 커지려고 하면 좀 커져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누메리컬 example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주어진 회로에서 이제 출력이 몇 볼트로 레귤레이션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VL은 이렇게 해서 VG하고 해서 VB하고 다 쓸까요 그냥? VL은 아까 했던 것처럼 VG하고 VB하고 두 개 합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G는 주어져 있고 기본이고 VB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니까 대입하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VG를 구했고 그러면 RL도 알고 있으니까 IL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IL을 구했습니다. 자, 그럼 IS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이 값이 이제 이게 RS죠. IS는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지웠나요? 안 지웠다.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VL을 구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구해도 이거 같은 얘기니까 이걸 구하나 이걸 이용하나 똑같죠. 이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IS는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됩니다. 요거나 자, 그러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아까 전에 여기다 KCL 적용하게 되면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IC에 비해서 베타분의 1배니까 이제 무시가 가능한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베타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지금 IB랑 같죠. IB 두 개가 같죠. 따라서 얘는 이제 무시가 가능하겠죠. IC에 비하면 이거 훨씬 작으니까 무시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S도 됐고 L도 됐고 그래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것이 Improved Shunt Regulator가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제 그림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전까지 했던 그 기조를 살리려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좌우를 대칭으로 이제 뒤바꿔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도 회로는 똑같으니까 회로의 동작은 똑같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로드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션트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TR이 있게 되는 거죠. TR이 그러면 여기에 이게 Q1입니다. Q1이고 여기에 또다시 TR이 이렇게 게인이 Q2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R1이 있고 VG가 있고 네, RS가 있는 이런 회로와 같습니다. 네, 똑같은 거를 이걸 좌우로 이제 대칭만 뒤집어서 그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같습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웠던 날링턴과 같죠? 네. 그냥 TR 하나짜리인데 베타가 큰 거처럼 생각해도 사실 뭐 무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지만 뭐 길게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아까 전에 있었던 요것과 거의 유사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베타가 굉장히 커진 그 TR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흐른 전류의 레벨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로드 커런트가 굉장히 클 때 거기에 이제 그 비슷한 레벨로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 전압 어떻게 됐습니까? RL 양단에 걸린 전압이죠. 여기 전압, 여기 전압 VL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VL이랑 같죠? 네. VL은 어떻게 됩니까? 쭉 가면 여기다가 VB2 VB1 이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VO는 쭉 가서 플러스 VG 그 다음에 쭉 가서 플러스 VB 가서 플러스 VB21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귤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15.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절은 IC 볼티지 레귤레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이 칩을 이용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시판되고 있는 그 칩들을 잠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회로 실험 시간에 많이 다뤘던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양의 전압 플러스 볼티지를 이제 제공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칩이 있고 또 반대로 마이너스 전압을 제공해주는 그런 칩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7805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써봤죠, 그렇죠? 780 시리즈가 있습니다. 플러스 때 여러분들이 OPMP 같은 거 활용할 때도 두 개가 필요하죠. 어떨 때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쓸 때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필요하니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뉴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79XX, 7900 시리즈가 있죠. 똑같고 이제 여기 써 있는 숫자 대신 그대로 나오는데 부호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OPMP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 플러스 12V 마이너스 12V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핀 커넥션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커패시터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시트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책에 보면 LM317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LM317도 이제 책에 물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시트이 가장 정확하니까 데이터시트에서 이제 좀 따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TI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데이터시트에서 따왔고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 제조사마다 뭐 특성이 이제 정확하다기보다 이제 대표적인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델로 뭐 같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출력 전압은 이와 같이 된다. 저항을 조절해서 우리가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이제 레퍼런스가 이제 1.25V 정해져 있고 저항을 조절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책에 보면 이제 100 마이크로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50 마이크로 정도가 되고 보통 이제 무시가 가능하다. 라는 것들은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제 연결하게 되는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 연결해야 되고 어떨 때 연결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시트를 봅시다. 데이터시트를. 다른 하나는 이제 온세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온세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을 법한 그런 문장을 이제 따와서 여기 강의 자료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고 만약에 이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역시 데이터시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